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일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어제도 제가 전라도 광주하고 광양하고 이렇게 패시브하우스 상담을 갔다 왔고요. 오늘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패시브하우스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일요일 오후고 시간도 좀 있고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패시브 하우스, 패시브, 수동적인,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아마 건축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패시브 하우스의 원래 의미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패시브라는 것은 결국은 액티브라는 말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이 액티브하게 말고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떻게 영상을 한번 보니까 이제 패시브 하우스 짓지 말고 제로 에너지 하우스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만요. 패시브 하우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주택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70에서 90% 정도를 절감을 하고 그 나머지를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면은 그 주택이 필요한 에너지가 제로 에너지가 된다는 말에서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하고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는 말이 별개의 말이 아니고요. 일맥상통하는 그 연장선에 있는 그런 얘기인데 아주 자랑스럽게 패시브 하우스 짓지 말고 제로 에너지 하우스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좀 많이 더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패시브 하우스는 의외로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간단하지고 그리고 이제 공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패시브 하우스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독일 패시브 하우스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정해놓은 5대 조건이 첫째, 주택을 패시브 하우스를 반드시 남향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햇볕을 받고 낮 동안 집이 열을 받아서 데워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고단열 벽체로 시공을 해라.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패시브 하우스 전용 창호로 시공을 해라. 벽체가 고단열인데 창호가 열 손실이 많은 그런 창호면 안 되기 때문에 패시브 하우스 협회에서 인증을 하는 그런 창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독일의 레하우, 살라만다, 슈에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독일 창호들이고 패시브 하우스 협회 웹사이트를 가보면은 인증을 받은 창호의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중국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산 패시브 하우스 창호들조차도 사실은 프레임이나 모든 것들을 독일에서 수입해서 조립만 한 거지 자기들이 직접 생산한 거는 아닌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택의 기밀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요 5가지입니다. 기밀성 부분은 에어 타이트네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빌딩 엠벌러프라고도 얘기를 하고 주택이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어야만이 열회수 환기 장치가 주택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 습도 같은 거를 열회수 환기 장치가 자동으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이게 대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남향 시공, 고단열 벽체, 고단열 창호, 그 다음에 열회수 환기 장치, 그리고 기밀성 요 5가지만 되면은 패시브 하우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에너지를 굉장히 적게 소비하면서 유지비가 적게 되는 그런 주택이 된다는 거죠. 다른 거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명확한 사실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호 쓰면 됩니다. 패시브 하우스 협회에서 인증된 창호들을 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창호의 이제 개폐 방식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독일식 창호라고 얘기하는데 뭐 틸트 앤 턴 이런 창호들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독일식 창호라고 얘기해놓고 실제로 독일 제품 아니면서 개폐 방식만 틸트 앤 턴인데 사실은 어디 말도 안 되는 저가 제품을 가지고 독일식 창호라고 얘기해서 고객분들이 독일 창호로 혼선을 하고 오해를 하게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고단열 벽체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유럽의 패시브하우스 전문 업체들은 벽체에 들어가는 단열재가 기본 단열재 두께가 300mm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벽체에 단열재가 480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옆에 있는 이 패시브하우스 벽체가 단열재만 400이고 파이버우드하고 OSB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은 사실은 단열 성능을 발휘하는 자재가 440m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두께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열 관리율이 0.9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0.09요. 그래서 엄청난 관리율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얘기하는 패시브하우스의 열 관리율이 0.1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이런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사실 강원도 지역, 뭐 중부 1지역이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추운 지역, 뭐 대관령하고 제주도하고 1월 달에 가장 추웠을 때 온도 차이가 20도 가까이 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지역이지만은 온도 차이는 사실 다른 나라 수준으로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뭐 강원도 제일 추운 지역하고 제주도 지역하고는 벽체 두께가 제주도 지역에 있는 벽체의 두께가 조금 얇더라도 열 관리율은 강원도 제일 추운 지역에 있는 곳하고 똑같이 열 관리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판단하건대 뭐 이거는 100% 뭐 제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 경험으로 그리고 많은 패시브 업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의견을 들어봤을 때 평균적으로 강원도 제일 추운 지역은 한 300T 정도 되면 좋을 것 같고 남부 지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250T 정도의 단열재만 충진이 돼도 굉장히 좋은 단열에 패시브 하우스 수준의 단열을 획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벽체가 두꺼워지면 단열재가 많이 들어가고 구조목이 예를 들어서 2x8 될 게 2x10이 돼야 되고 2x12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외단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 비용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맞춰서 거기에 적합한 단열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럼 패시브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제 제일 일반적인 것이 패시브하우스는 원래 목조주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주로 하는 모듈러 공법이나 프리팹 공법에 있어서는 패시브하우스의 시공을 위한 패널은 이제 유럽식 목조 패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구조용 단열 패널 이게 이제 구조용 단열 패널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벽체 두께가 엄청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EPS입니다. 독일의 그 네오폴에서 나오는 그 EPS로 단열을 한 케이스입니다. 유럽이나 북미에서 굉장히 많이 시공을 하는 패시브하우스 자재 중에 하나고 뭐 SIP Structural Insulated Panel 그러니까 단열재가 충진이 된 구조용 패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들이 목조 주택 시공할 때 목조 패널, 그 다음에 구조용 단열 패널, 그리고 ICF라고 있습니다. Insulated Concrete Foam이라고 얘기해서 양단열 공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스티로폼으로 EPS로 블록을 만들어서 중간에다가 콘크리트 타설하는 그런 공법을 많이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북미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한 단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미 검증이 된
그런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이제 저희들이 주택백화점에서 국내에 독점 시공하고 있는 펄라이트 블록. 펄라이트 블록도 이게 지금 0.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외단열만 살짝 추가를 하게 되면은 패시브 하우스를 짓기 위한 그런 열 관리율을 충분히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그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Innovative Building Technology, Innovative Construction System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보시면은 새로운 공법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테크놀로지의 핵심은 에너지 세이빙입니다. 에너지 소비 절감. 그래서 그런 공법들로도 패시브 하우스 시공이 가능한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기본적인 대원칙이고 그 5가지 원칙을 지켜만 주면은 패시브 하우스 인증을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뭐 기밀성 테스트, 기밀 테스트 같은 거를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패시브 하우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들은 뭐 국내에서도 시공을 하고 있고 그러고 뭐 여러분들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라트비아에서 직수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 방법들로 저희들 현재도 지금 저희들 양산 지역에도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을 하고 있고 제천에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에도 시공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공법들로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패시브 하우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이 원칙에 맞는 단열재 편법 쓰는 거 말고 뭐 진짜 2x8 구조목으로 뭐 패시브 하우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건 솔직히 아니죠. 그거는 솔직히 아니고요. 뭐 단열재 그래봤자 200T가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패시브 하우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어진 건축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의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다 알려드리고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주택백화점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일요일 저녁 잘 보내시고요. 물론 이 영상은 월요일 날 올라가겠지만은 좋은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